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금리가 많이 닳아서 얇아져서 이제 구멍도 나고 찢어졌던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 좀 보면서 그 크라운에 대해, 수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이 사진을 보시면 어금니 두 개는 금으로 씌우셨고, 여기는 메탈 세라믹 크라운으로 이제 브릿지를 쭉 하셨는데, 보철물이 우리가 뭐 크라운을 씌웠을 때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오잖아요. 크라운을 그러니까 재치료를 하거나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충치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크라운이 다 썩어서 뭐 부러지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메탈 세라믹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크라운을 재치료를 한다. 재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의 첫 번째는 대부분 2차 우식입니다. 2차 우식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치아를 치료를 했을 때 뭔가 충치가 있거나 뭐 금이 갔거나 이래서 씌웠을 거잖아요. 씌웠는데 그 속으로 다시 이제 충치가 진행된 것을 저희가 2차 우식이 진행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라운 치료를 잘 했는데 사용하다가 속으로 충치가 생겨서 2차 우식이 진행돼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뭐 메탈 세라믹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려놓은 도자기가 뭐 다 깨져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사이가 깨지거나 하면 음식물이 많이 끼겠죠. 뭐 이게 도자기가 깨져 나갔을 때, 보철물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금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이제 아랫니랑 계속 힘을 받다 보니까 금 자체가 마모가 심해져서, 아랫니 사진 찍은 건 없지만 이 금이 마모된 정도를 보면 대략 이거랑 맞물리는 아랫니는 금보다는 좀 더 단단한 뭐 메탈이라든지 세라믹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치아에 있어서 계속 오랫동안 기능하다 보니까 처음에 금리를 만들었을 때는 주름도 만들고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뭉개지면서 평평해져 버린 상황이 왔어요. 마모되니까 이런 데도 닳아서 속에 있는 치아가 노출될 정도로 치아가 다 금리가 닳아있죠. 씹는 면이 마모가 되는 거는 오랜 동안 기능을 하면서 교합력이 작용을 해서 마모가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옆면이 이렇게 닳아버린 경우는 옆면을 마모시킬 만한 거는 크게 없잖아요. 뭐 양치질밖에 없는데 아무리 오래 썼더라도 금이 마모되면서 이렇게 치아가 드러날 정도면 최초에 금 크라운이 좀 많이 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워보면 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 크라운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삭제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치아를 다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삭제라는 개념보다는 다듬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어서 준비시켜 놓는 과정, 크라운이 씌워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옆면은 한 1mm 정도, 그 다음 씹는 면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크라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윗니고 이게 아랫니인데, 윗니에 뺨 쪽과 혀 쪽이 있으면 아랫니도 이제 뺨 쪽과 혀 쪽이 있잖아요. 치아가 이렇게 물리게 되는데, 우리가 치아가 물 때 주로 힘을 받는 면이 윗니 같은 경우는 이 혀 쪽에 있는 이 절반이 제일 힘을 많이 받게 되고요. 아랫니 같은 경우는 뺨 쪽의 절반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윗니 같은 경우도 이쪽이 뺨 쪽이고 여기가 혀 쪽인데, 혀 쪽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능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또 마모될 가능성도 높고 해서 이 부분은 1.5mm,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뺨 쪽은 1mm, 이런 식으로 치아 삭제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듬어 놔야 이게 금리가 10년 이상 기능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마모돼서 찢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나는 치아 삭제가 너무 싫어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크라운을 할 때 웬만하면 조금만 덜 깎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아 삭제를 만약에 필요한 정도도 하지 않게 되면, 그 치아를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찢어져서 의도치 않게 다시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치아를 다듬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이드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1mm를 삭제하고 금이 마모되는 정도를 보면서 이게 10년 이상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mm는 금의 두께가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아를 그 정도는 다듬어야 정확히 오래 쓸 수 있는 크라운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만약 크라운이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윗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뿌리가 있을 거고 이제 잇몸이 이렇게 가겠죠. 잇몸이 갈 텐데 치아를 요만큼만 깎았어요. 최소한의 삭제로 1mm, 0.5mm 정도로 예를 들어 깎았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기공소에서는 원래 치아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을 깎았으니까 딱 깎인 만큼만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이나 아니면 다른 뭐 지르코니아나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크라운이 이렇게 얇아지면 제대로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공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삭제량이 적으면 그래도 금니 자체는 어느 정도의 두께는 있어야 되니까 좀 큰 크라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원래 치아보다 더 뚱뚱한 형태의 크라운이 나오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잇몸 쪽에 염증도 자꾸 생기고 크라운 치료를 했더니 잇몸이 자꾸 붓고 음식물도 잘 끼고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원하는 가이드만큼 삭제가 되지 않은 치아로 본을 떠서 억지로 크라운을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원체 삭제를 너무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큰 크라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크라운 자체도 되게 얇게 아마 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옆면이 구멍이 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옆면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애초에 크라운이 너무 얇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각도를 좀 바꿔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이 이렇게 다 닳아있고 여기도 이렇게 닳아있고 속은 거의 치아는 삭제되어 있지 않고 마모돼서 찢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치아 삭제를 하지 않고 씌웠을 때 치아 삭제를 과연 안 하는 게 좋은가? 이 사진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가이드만큼의 치아 삭제는 필요하다.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크라운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뭐 멀쩡한 치아를 크라운을 한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이제 충치가 너무 깊고 치아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확하게 원칙에 맞게 진료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보시면 예전에 치아가 빠져서 하나를 매달고 양쪽을 깎아서 브릿지를 했어요. 금 골드 브릿지를 시술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보니까 이런데 구멍이 나 있고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구멍이 크고 심지어 너무 얇다 보니까 금리가 브릿지가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삭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안 깎는 것이 삭제량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로 입치아는 게다가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신경치료가 안 된 치아였다면 구멍이 나고 했을 때 이미 시리거나 느낌이 왔었겠죠. 근데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여서 구멍이 나도 전혀 증상이 없이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혀에 이 찢어진 부분이 걸려서 뭔가 날카로운데 혹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요? 라고 여쭤봐서 그래서 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건데 전 사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하고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데 치아 삭제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어중간하게 다듬어 놓고 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초에 씌웠을 때보다 구멍 났을 때 바로 교체를 했다면 또 다행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오시면 이미 속으로 2차 충치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브릿지를 치료했을 때보다는 치아 삭제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죠. 충치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가 그만큼 적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건강한 치아 2개를 깎아가지고 브릿지를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재치료하는 상황이 왔을 때 건강한 치아에서 충치도 진행되어 있고 이미 건강한 치아가 100이라고 치면 한 50 정도는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가 100이 있을 때 브릿지를 한 것과 충치로 다 제거하고 다른 레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한 다음에 건강한 치아가 50만 남아있을 때 브릿지를 한 거는 또
강도나 그 예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금으로 된 보철물에서 이렇게 마모가 돼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케이스를 보고 환자분들이 치아를 삭제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물론 저도 뭐 이를 깎는 게, 생리를 깎는 걸 전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면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임플란트를 했겠죠. 얘네 치아들은 건드리지 않고. 하지만 이제 재치료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미 깎여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브릿지를 다시 해야 되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삭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게, 삭제라는 단어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그래서 치아를, 크라운을 잘 씌우기 위해서 예쁘게 다듬는 데죠. 그 적정한 가이드라인 맞춰서, 아니면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 치아를 다듬어서 준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무조건 안 깎는 게 능사는 아니고, 오랫동안 기능하고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삭제량에 대한 가이드라는 게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강도도 그렇고 잇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내용들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